안녕하세요. 노세노세의 스시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남부터미널역 바로 근처에 있는 스시금강 서초점입니다. 주요 호텔 등의 해산물을 납품한다는 금강 시푸드라는 데서 2020년 가을께 마곡 쪽에 직접 스시가게를 열어서 운영하다가 여기 서초점은 2021년 초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가게 내부 구조가 좀 독특했는데요. 좁은 통로 같은 데를 지나가면 안쪽에 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아마 건물 내 가까운 두 점포를 첸에서 스시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일반 일식집 같은 모던한 인테리어의 카운터는 열석, 한켠에는 4인용 테이블이 3개 있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홀은 두 분의 매니저님이 계시는데요. 카운터와 테이블을 맡고 있으셨고요. 이분들의 접객이 먹는 내내 세심했던 부분 기억에 남습니다. 자리에 앉은 후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각종 소스류들 사이에 절여진 올리브가 있었던 점은 특이했고요. 호지차로 내어주신 점이나 마스크 보관백도 나름 눈에 띄는 서비스였습니다. 에비스는 감사하게도 12,000원이었고요. 서브를 맡아주신 최성경 헤드 셰프님이십니다. 이번에 여기서 처음 뵈었습니다. 아까 세팅된 것은 제품 와사비였는데요. 뿌리 와사비를 따로 가시던데 아마 몇 가지 재료에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디너 오마카세 8만원 시작합니다. 미들급에서는 다소 낮은 포지셔닝입니다. 차오무시에는 새우살이 튀겨서 들어가 있었고요. 계란 함량도 많은 편인 것 좋았습니다. 셰프님께서는 츠마미를 계속 준비하고 있으셨고요. 초회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살짝 달달한 느낌에 특히 방울토마토는 과하게 달아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문어 조림은 개체 자체는 컸는데요. 좀 질기게 조리진 것도 있었고요. 또 소스 자체도 좀 진득한 맛은 약했습니다. 오래 조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라에는 겨울철 요리인데요. 달달한 귤이 올라간 것도 그렇고 두부도 생두부 맛이 좀 라이브하게 났던 것도 뭔가 조금 더 가미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요리였습니다. 맡기는 김 자체는 큰 기대를 사실 안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어입니다. 안에 이제 아기간이 들어가 있어서 간이 좀 있어요. 와사비만 올려서 드시면 돼요. 아귀간을 감싼 광어 3점을 내어주셨는데요. 아귀간은 다소 좀 달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고요. 광어 자체도 숙성이 오래 안 되었는지 조금 질겼습니다. 저 청원이 있다 스시려 주시려나 봅니다. 개체가 좀 큰 것 같네요. 마츠카와 타이가 나왔는데요. 안에 들어간 실파 향이 좀 강했던 부분하고 무엇보다도 껍질 쪽 조리가 다소 좀 부족했는지 씹는 내내 좀 거친 식감이 있는 점 아쉬웠습니다. 이거 참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네요. 질문이 정해입니다. 굉장히 찍지 말고 바로 드세요. 스시 첫 점이 나왔습니다. 시마아지인데요. 무언가 살짝 뒷단에서 기름 맛이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샤리는 약간 따뜻하다 싶은 온도감이 있었습니다. 뒷단에 간이 조금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요.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튀김이 나왔습니다. 전복이라는데요. 제가 원래 전복은 찐 그대로를 좋아하는 것도 있어서 좀 갸우뚱해하면서 먹었습니다. 광어는 아까 사시미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 질긴 식감 여전했고요. 동의해요.
이 도미는 개체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깨끗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씹는 식감도 부드럽게 사라지는 게 좋았습니다. 삼치예요. 삼치. 삼치는 별도 조리를 안 한 개체인 것 같은데요. 좀 흐물흐물한 식감이었습니다. 삼치 자체가 사실 담백한 네타이다 보니 확실히 자리에 간이 좀 더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셰프님 스시 주시는 모습 잠시 보실까요? 비교적 깔끔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요. 무늬 오징어가 나왔는데요. 일반 한치보다 비싼 재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질이 좀 부족했는지 질긴 식감이 있었습니다. 계속 입안에서 오물오물해야 했었습니다. 맑은 국은 정말 맑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소 좀 밍밍한 감이 있었습니다. 방어예요. 이 방어는 비교적 깔끔한 맛이었고요. 흰색 플레이트다 보니 간장 떨어진 게 너무 확연해서인지 셰프님께서 자주 플레이트는 닦아주셨습니다. 닭가미는 2점 챙겨주셨는데요. 싱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치 뱃살이에요. 오토로의 경우는 일단 사이즈 자체가 좀 컸고요. 색감도 블링블링하니 좋았고 또 맛 자체도 비교적 깔끔하게 떨어지는 뒷맛이 있었습니다. 아까 까미도 그렇고 참치류 자체는 제법 좋은 녀석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심해 사바가 나왔습니다. 칼집은 이쁘게 들어갔는데요. 심해를 좀 짧게 또 세게 했는지 다소 좀 신맛이 강했습니다. 이 삼치구이는 사이큐 미소와 함께 조리를 했다시는데요. 삼치 자체가 좀 퍽퍽한 식감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간이 좀 약해서 같이 내어주신 간무와 함께 먹으니 그나마 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입니다. 이 단새우는 개체 자체는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순서상 구이 뒤에 오다 보니 그 맛이 다소 좀 덮인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순서를 좀 달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드러운 재료와 함께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리가 좀 더 되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어예요. 아까 앞단에 손질했던 그 청어 나왔습니다. 역시나 사이즈가 크긴 했는데요. 대신 자리 좀 벅벅했던 것과 전체적으로 좀 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해가 좀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작품이 나오려나 봅니다. 좀 보시죠. 위에는 불질을 한 번 더한 곰태구이였고요. 밑에 깔린 밥에는 보고 시라코를 넣어서 비빈 것이라 하십니다. 일단 양 자체가 많은 편이라서 다 못 먹겠다 싶었고요. 시라코 쪽이든 금태 쪽이든 간이 좀 더 되었다면 꽤 맛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양은 많은데 간은 좀 약했던 요리였습니다. 금태도 그렇고 시라코도 그렇고 싸지 않은 재료들인데 좀 아쉽네요. 된장국스러운 미소시로 나왔고요. 안 하고는 바삭한 것은 좋아하는데 간이 좀 짜게 된 것 같습니다. 사바산도 만드시는 것 잠시 보시죠.
잼도 들어가고 이 고등어는 또 간이 좀 약해서 그랬는지 전체적으로는 좀 달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고등어에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께는 또 맛있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은 피스였습니다. 이 고등어 소바는 뭔가 좀 국물 따로 고등어 따로 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에 올려진 참나물도 좀 생뚱맞다고 해야 할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면 요리였습니다. 디저트로는 마카다미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스시 금강 서초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런치 45,000원, 디너 8만원에 비교적 낮은 포지셔닝이고요. 예비 스생 12,000원에 코키지 2만원인 것은 술 모임에 좋겠다 싶습니다. 런치, 디너 모두 2부제 일요일 쉬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 재료들이 대부분 전반적으로 신선하다는 점은 확실하고요. 참치리들은 그 중에서 뜸이었습니다. 대신 숙성은 별로 없는 부분하고 또 초조림 쪽이 다소 좀 거친 게 아쉬웠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매니저님들이 세세하게 챙겨주시는 거 좋았고요. 또 적극적인 적백도 가끔씩 보이는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에 디너만 가서 런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식욕이 왕성한 젊은 친구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한 코키지 부분도 식사 가격까지 생각했을 때 주변 스시야들 대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스시 금강 영상 마치고요. 여기 금강보다는 물론 양은 작겠지만 가격대 경합을 할 수 있는 스시야로 교대역 쪽 스시 신소와 서초역 쪽 스시 소라 서초점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